안녕하세요, 구기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캘린더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캘린더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웃룩, 네이버 캘린더, 구글 캘린더 중에 구글 캘린더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구글에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 하시고 상단에 있는 점 9개를 누르시면 여기에 캘린더가 나옵니다. 캘린더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캘린더에 접속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톱니바퀴가 있는데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면 간단한 설정이나 언어, 국가, 날짜 형식, 시간 형식들을 바꾸실 수 있고, 기본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번 클릭할 때 60분 단위로 선택이 되는지 30분 단위로 선택이 되는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나시면은 설정 옆에 좌측 화살표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날로그 캘린더와 디지털 캘린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저는 프랭클린 플래너와 3P 바인더를 한 20년 정도 쓰면서 불편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실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상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은 일정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세 번째는 내가 언제 누구를 만났고 어떤 메모를 했는지를 찾아보기가 무척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른 사람과 일정을 공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디지털 캘린더는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 단위, 주 단위, 그리고 월 단위 정도로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 단위로 한번 설정을 해볼 텐데요. 자, 만약에 2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면 시간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중요 회의라고 작성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은 일정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정의 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라면은 간편하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신 다음에 아래 위 화살표가 생기면 이렇게 늘려서 시간을 늘리실 수가 있고요. 시간이 변동이 됐다면 가운데 부분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일정이 움직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입력하고 싶으시다면은 클릭을 하시고 연필 모양을 누르시면은 상세한 설정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분 단위까지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종이를 누르면 시간이 사라지게 되겠죠. 하루 종일 일정이니까. 그래서 보통 종일 같은 경우는 워크샵이나 휴가 일정을 등록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반복 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정을 매일 반복할지 매주 반복할지 매월 혹은 매년 반복할지 맞춤으로 들어가면은 원하는 형태로 반복 일정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잡으시면 정확하게 주소가 입력이 되고요.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열어보시면 지도나 내비게이션 앱으로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상회의 추가에는 행아웃이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행아웃에 접속하시거나 스마트폰에 행아웃 앱을 추가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림 같은 경우는 5개까지 만들어지고요. 알림 대신 이메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분이 아니고 시간이나 일, 주로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면 10주 전에 알림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캘린더의 색상을 바꾸실 수 있는데 일정마다 다른 색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간단하게 메모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이 메모장 위에 보시면 이렇게 첨부 파일 추가가 있는데요. 첨부 파일 추가를 누르시면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공유 문서 혹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여기 업로드 시켜서 이 일정에 파일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참석자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상대방의 이메일을 추가하시면은
이분한테 이메일이 발송이 되고요. 그 이메일 받은 분이 이 일정에 같이 참여를 할지 혹은 취소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 권한 또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다 모든 게 완성이 됐다면 저장을 누르고, 원래 바로 저장이 되지만 참석자를 한 분 초대하셨기 때문에 참석자에게 초대 이메일을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보내기 누르시면은 이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일정에 다른 분을 초대하시더라도 캘린더 전체가 공유되는 게 아니고 그 일정 하나만 공유되기 때문에 크게 보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내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이 등록이 됐고요. 아마 제가 초대한 사람한테 이메일이 발송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로 가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메일이 발송이 된 거를 받아본 거죠. 이거는 제가 메일을 2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메일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할지 미정을 할지 아니오를 할지 설정하시면 되고요. 예를 누르시면은 이메일을 받으신 분의 캘린더에도 자동적으로 이 일정이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이 회의 시간을 정해놓고 회의에 참석하실 분들한테 이름만 등록해서 초대장을 보내시면 그분들이 수락하는 순간 그분들의 캘린더에도 일정이 등록이 되고요. 간단하게 메모했거나 첨부한 파일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고, 권한에 따라서 일정을 수정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추가해서 참석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캘린더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캘린더를 개인적으로 쓰실 수도 있지만 업무나 혹은 팀별로 부서별로 캘린더를 또 여러 개 사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다른 캘린더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새 캘린더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업무 캘린더라고 쓰시고 캘린더 만들기를 누르신 다음에 설정 왼쪽을 누르시면은 이 아래쪽에 업무 캘린더라는 캘린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을 등록하실 때 팀 미팅이라고 쓰시고 여기서 업무 캘린더로 바꾸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캘린더로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캘린더 계정 하나로 여러 개의 캘린더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도 구글 캘린더 앱을 설치하고 동기화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캘린더를 만들면 스마트폰에서도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도 개인용, 업무용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캘린더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타임 스케줄이고요. 두 번째는 논 타임 스케줄입니다. 그 타임 스케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정이죠. 예를 들면은 9시부터 11시까지 회의, 5시부터 6시까지 거래처 담당자분과 미팅,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대부분 사무실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신 분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오늘 혹은 일주일 내에 처리해야 될 업무 등으로 나누어질 경우들이 있죠. 자, 이거를 쉬운 표현으로 투두 리스트 혹은 태스크스라고 하는데요. 그 기능도 구글 캘린더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에 태스크스라는 탭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꺼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키시고, 자, 태스크스는 어디 입력하시냐면은 이 위에 숫자 옆에 이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벤트, 알림, 할 일을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이벤트는 타임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희는 할 일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할 일 첫 번째 거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다시 눌러서 이렇게 또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할 일을 누르시고 이 업무를 처리했다라면 완료를 표시를 눌러서 이렇게 조금 흐릿하게 처리했다라는 표시를 하실 수 있고, 이 업무를 이 당일날 하지 못했다면은 오른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업무를 그 다음 날로 보내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임 스케줄과 논 타임 스케줄을 동시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는 지금 웹페이지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타임 스케줄과 논 타임 스케줄을 동시에 한 페이지에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앱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구글 캘린더라는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두리스트, 태스크스 같은 경우는 구글 태스크스라는 앱을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각각 구글 캘린더와 구글 태스크스를 타임 스케줄과 논 타임 스케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구글 캘린더를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의 시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